38회 행정고시 2차 시험 문제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논하시옵니다. 뭐 그냥 무효는 무효고 취소는 취소인데, 윤석열, 이상민 소위 사법시험 합격했다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거겠지만, 법률행위, 행정행위, 아예 권한 없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는 아예 부존재입니다.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권한도 없는 사람이 아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주로 원인 무효죠. 세 번째, 약간 권한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은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행위 잘했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을 때 철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이상민 일당의 이 30여 년 만에 다시 경찰국을,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부존재입니까?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철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존재에 가깝지만 우리 원인 무효로 합시다. 국민 여러분, 원인 무효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구호는 원인 무효로 외쳐보겠습니다. 원인 무효, 원인 무효, 원인 무효. 3창으로 크게 국민들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쪽이 영등포, 여의도 쪽이기도 하고 용산 쪽이라서 저쪽을 가리켜서 윤석열 일당에게, 또 국민의힘 일당에게, 아직 미적거리는 민주당 비개혁파 의원들에게 외치겠습니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경찰청 설치, 원인 무효, 원인 무효, 원인 무효. 고맙습니다. 늘 거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힘찬 목소리로 정말 희망을 노래했던, 때로는 울분을 노래했던 요즘에 쌍둥이 아빠가 돼서 열심히 애들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 촛불 가수 송희택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머리도 예쁘게 하고 나온 우리 송희택은 일단 마이크 설치할 때가 큰 박수로 우리 거리의 가수, 민주의 가수 송희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두 곡. 아, 인사하세요, 송희택 선생님.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희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루어낸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입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로. 우리 집회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지모와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만 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거기 여차 넘어주고, 싸운 파도 바다라면 어디 여차 건너주자. 해
지키러 함께 갑시다. 다음 노래 제 노래죠. 근데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촛불 시민들과 함께 부르기 위해서 쓴 노래입니다. 함께 불러주시죠. 우리의 세상입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 작은 촛불 하나 뭐라고요? 어둠을 헤치고 광장으로 나와 나고 함께 노래하며 세상을 꿈꾸어 우리가 되었네. 우리는 춤추리 아름다운 세상에 작은 촛불 하나 강물같이 흐르네. 노래를 부르리 정의를 외치며 목마름으로 민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세상 그대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세상 우리의 세상 그대의 같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하나, 둘, 셋. 우리의 세상. 항상 함께합니다. 소개되었습니다. 송이태 화이팅! 우리 예쁜 쌍둥이 우리 둘 잘 키우. 참으로 저희가 민주당사 앞에서 그토록 원래는 국힘 앞에서 거칠게 외쳐야 되는데 국힘은 일단 상종하기가 싫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뜯어 고쳐 쓰려고 저희가 민주당사 앞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비고비마다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2년 2개월 전에 180석 준 그 주권자의 명령대로 따박따박 개혁하라고 했더니 2년 2개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래서 대선도 지고 지선도 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169명 중에 혹시나 조중동이 떠드는 탄핵 역풍이 불까봐 너무 강경파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까봐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탄핵 사유가 명백한데도 거기에 쿠데타라는 장관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언행을 일삼는 이상민 탄핵할 사람 더 있지만 일단은 집중 공격해서 집중 포화로 이상민부터 입법부가 탄핵으로 쳐내지 않으면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박순애 등등
윤석열 일당의 국무위원 장관들이 300명 국회의원 입법부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렇게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배하고 쿠데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14만 경찰들을 깡그리 무시하는데도 169석으로 해임이나 탄핵을 발의조차 못한다면 이상민 머릿속에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들 금배지를 졸라보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사실은요, 해임이나 탄핵이나 제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지만 해임안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저 무도한 윤석열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중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좌우면하고 역풍 걱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렇게 걱정하느라고 천금 같은 지난 2년 2개월을 허송세월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1년 10개월 후에 우리 주권자들이 여러분을 탄핵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외쳐보겠습니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경찰 장악 근무하는 이상민을 마지막에 외쳐주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상민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선배님들 백은정 선배님, 김학현 선배님, 또 김태현 단장님이 열심히 외쳤지만, 송희태 군이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 민주당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9마리 용 중에 가장 작은 용 같은 전 세계 최초로 인터넷 대통령을 여러분이 노무현을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선지선 패배했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개혁해서 고쳐 쓰였다고 오신 천금 같은 2030 우리들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경기도에서 경찰국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달려온 20대 청년 지지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적어왔어요. 네, 여러분 용산구 가롤동 98-8번지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곳 경찰청 앞에서 차량으로 불과 10분의 거리로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은 고문 경찰에 의해 박종철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고난을 겪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현재는 민주화 인권의 현장으로 민주화 인권기념관의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그 악명 높았던 대공분실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직면하듯이 독재 정권은 경찰을 이용하여 정권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경찰의 조직과 수사력 그리고 고문을 통해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잘 활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정권은 친일 경찰을 이용해 반민특위를 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독재 정권들은 경찰 조직을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시켰습니다. 독재 정권의 압력으로 경찰의 각오는 반민특위 습격부터 박종철 열사 죽음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국민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가오를 잊지 않기 위해 경찰을 정부 조직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경찰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 작동시켜 지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7, 80년대도 아닌 2022년에 행정부의 경찰국 설치가 말이 됩니까? 경찰국 설치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다시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맞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경찰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고 싶을지는 모르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경찰국 설치 반대에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지금 20대 남자와 70대 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경찰국 설치의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론을 무시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용산에서의 엄청난 촛불대군과 태극기 부대를 맞닥뜨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찰국 설치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찰국 설치는 우리 시민의 자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과 경찰 조직을 설득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만 종합해와도 경찰국 설치가 우리 시민에게 다가올 미래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들에게는 바로 징계를 내렸고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지어 경찰들에게 쿠데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을 경찰대 출신과 아닌 출신으로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국장 또 비경찰 출신으로 임명해서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 다 기사 보셨죠? 네,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경찰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경찰들이 반대를 직접 표명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도 경찰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 경찰청 앞으로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윤석열의 몽둥이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입니다. 끝으로 서초 아크로비스타까지 경찰국 반대 외침이 들리도록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내주실 거죠? 규탄한다면 규탄한다 3창 해주세요. 서초 아크로비스타까지 들릴 때까지. 경찰 장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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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할게요. 안 들릴 것 같아요. 경찰 장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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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딸, 우리 삼촌 이모들, 그리고 형님 누님들 든든하시죠? 저희가 20년 전에 노무현을 지켜냈듯이 무도한 한나라당 일당들이 2004년도 봄에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박근혜 국정농단에는 국민들께서 6개월 가까이 촛불을 들어주셨고 국회에서 200명이 넘게 안 하면 국민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워낙 박근혜의 국정농단 죄가 크고 깊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79일 된 윤석열을 탄핵하기에는 윤석열 본인이 잔머리를 굴려서 헌법 위반의 발언은 아직은 명시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똘마니 이상민은 주군을 믿고 드러내놓고 판사 출신이 사법시험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정부조직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시행령을 통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뒤집는 시행령을 통과시켜 놓고도 뻔뻔하게 법조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법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 권은희 의원, 뜻있는 국민의힘 의원과 합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속히 8월 2일이면 출범합니다. 출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169명 플러스 권은희 플러스 뜻있는 정의당 의원과 양심적인 의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으로 압도적으로 탄핵을 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헌법 수호 검찰개혁 8글자 외쳤던 3년 전처럼 탄핵은 민주당이 참 어물쩡스럽게도 김도읍한테 넘겨졌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하는 짓 보면 박근혜보다 더한 국정농단과 부패 무도한 정치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멸치 범열구 김도욱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지가 살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물쩡스러운 민주당 의원들, 뭐 받고 뭘 받겠다고 그 중요한 법사위를 내줍니까? 하지만 아무리 김도읍이 별 지랄을 해도 국민들의 촛불로 태워지기 전에는 민심을 걸을 수 없습니다. 8글자씩 외쳐보겠습니다. 이상민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를 향해서 이상민을 탄핵하라. 그리고 윤석열은 자진해서 사퇴 안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79일 만에 28%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상민을 탄핵하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외쳐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부터 나오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상민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상민을 탄핵하라. 한 번 더.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상민을 탄핵하라. 저희가 호원철배 독재 타도부터 8개씩 외치는 거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루어질 겁니다. 늘 종교 현장에서 목사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하느님의 뜻으로 정의와 사랑과 진리를 목 놓아 외치는 우리 양희삼 목사님 또 보고 싶습니다. 양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더우시죠? 괜찮으십니까? 날씨는 그렇다 쳐도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요. 민주시민 기독연대 대표 그리고 촛불행동 종교개혁특위위원장 양희삼 목사입니다. 우리는 경찰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찰과 경찰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찰이 백남기 어르신에게 했던 행동과 또 그 외의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구분하지 않고 행동했던 경찰의 부끄러운 모습은 결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옳은 행동을 지지할 뿐입니다. 경찰국을 반대하는 경찰들의 바른 행동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 민주시민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는 한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김건희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주십시오. 윤석열이 그리도 좋아한다는 법과 원칙, 그 법과 원칙으로 김건희를 반드시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구속이 되어도 수백 번은 더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은 국민들 앞에 반드시 증명해 보이십시오.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선되기 전에 말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는 경찰은 검찰에게 엄가를 해야 승진도 하고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검찰 독재 국가의 대통령답습니다. 경찰이 기소권을 가져가니 다급해진 마음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을 정권의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무법 세상을 즐기더니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정권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결말일 뿐입니다. 머리에다 술만 채우지 말고 지식을 좀 채우십시오. 역사를 배우고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깨닫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옛날과 다릅니다. 언론에서 윤석열의 실정을 그렇게 감추려고 해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주식은 폭락했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답니다. 대책 하나 있습니다. 속수무책. 그러니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대통령이라는 자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렇게 경찰이나 장악하려는 짓을 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바보 같은 짓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행안부의 경찰민들의 60%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답니다. 이제라도 경찰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하겠다면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일 부드럽고 아름다운 단어를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글자 외쳐도 이기고 87년 때부터 후원철배 독재타도 외칠 때부터 물결 파도를 타면 우리가 한번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상민을 탄핵하라 하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주시고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상민을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경찰청 뒤쪽으로도 앉아주시고요. 또 이쪽 한 차선을 또 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의 반 이상도 돌아서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막무가내고 막갑합니다. 사실은 70일 만에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 온 이명박근혜보다도 못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힘겨워하는 윤석열 정부를 까딱까딱 숨이 남은 윤석열 정부를 그만 힘들어하도록 끝장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송희태 군과 함께 늘 현장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는 리아씨 어디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입니다. 네,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라 오늘 여기 나오신, 오늘 날씨가 최고로 덥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원하고 그리고 경찰들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앉아 계시면 땀 띠나요. 제가 노래하면 같이 일어나서 같이 노래 부르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히트곡이 많아서 헷갈리나요? 자. 자, 기왕 땀 흘릴까? 땀 흘려봅시다. 순간보다 살아가는 순간 속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경찰의 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경찰 여러분, 쫄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그리고 경찰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내각을 장악을 해서 자기 멋대로 이 나라를 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걸 우려해서 검찰의 예, 힘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했더니 이제는 중립적이어야만 하는 그런 경찰마저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분연히 일어난 경찰들이 있죠. 그분들은 지금 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윤석열 정부 지금 지지율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8%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18%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러고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 질러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네, 여러분, 경찰들한테 응원가 한번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응원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새 노래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슬픈가도 들려드릴게요.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살길 위하는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게 여울지라도 안에 줄 우정을 믿고 있어. 한번처럼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한번 달려갈 거야 너에게. 한번처럼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한번 달려갈 거야 너에게. 국민에게 경찰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네, 곧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파란 나라를 다시 만듭시다. 땡큐! 국민 가수 리아! 리아! 우리가 이렇게 리아를 응원할 리아 있겠지요?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넘게 더 해야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14만 경찰 분들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40만 정도가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민중의 지팡이로 일선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그 후에 몇 차례 이런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노태우, 이명박, 이 소위 말하는 잘못된 수구 기득권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경찰을 수중에 넣어서 국민들을 부릴 수 있도록 정말로 달콤한 유혹이죠. 검찰도 손에 쥐고 경찰도 손에 쥐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주인인 국민들의 통제에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 1조 1항이고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소위 헌법을 공부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했다는 자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니들이 검사냐 판사냐 사법시험 합격했냐 이런 극악무도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이따위 윤석열과 이상민 국민 여러분들이 혼쭐 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파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상민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상민 탄핵과 윤석열 퇴진 파도 출발! 뒤까지 가주세요. 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뒤에 서대문역 입구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성으로 우리 민주시민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서대문역까지 민주시민들께서 경찰까지 장악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들끼리 국정을 말아먹으려는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희삼 목사님이 교계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신다면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학계에서 늘 올곧은 목소리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주신 우리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희정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반바지 입고 왔어요. 반바지. 덥나보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진짜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에 이렇게 또 와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이 광화문 촛불, 그리고 서초동 촛불, 더 나아가서 21대 총선 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줘서 시민을 위하여
더불어 시민당까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함께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뿐이 없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요즘은 그런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런 연단에 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분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그 당시 개국본, 시사타파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오늘 다시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이 촛불 시민들과 함께 경찰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검찰이 우리 사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그 누구도 그야말로 찍으면 인생 망친다는, 윤석열이 스스로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조국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추미애 장관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최소한 수사권 분리라는 지금 이 현실에서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려 합니다. 사실 경찰은 시민을 위한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항쟁 때 안병하 당시 전남 경찰국장은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권력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뛰어난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다시 한번 권력과 검찰의 신여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최민희 의원님 21대 총선 이후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단순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회 개혁, 정권 탄핵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뭐 20%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반응은 자신들은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라는 말,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윤석열이 얼마나 오만한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만한 자가 민중과 함께 설 수 있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중립과 독립을 방해하고 통제하려는 경찰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5.18에 시민에 대한 발포를 거부했던 혁혁한 민중과 함께하는 경찰 정신을 말살시켜온 권력들이 이제 그러한 전통을, 역사성을 다시 찾으려는 하는 경찰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수하에 두기 위한 짓을 이러한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가 못하고 촛불정거가 못했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는 광화문 촛불의 그 면면한 민중의식과 서초동 촛불의 개혁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동의 주체이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 윤석열 정권 타도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이런 찌질에 대해서는 우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이탄희 의원이 하나하나 짚을 때 그래 빌빌대던 이상민 기억하시죠? 네. 이런 자가 국민과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 경찰청 앞에서 5.18 때 시민에게 발포를 거부했던 그러한 경찰 정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심의 지식인 우희정 외쳐주십시오. 우희정, 우희정, 우희정.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양심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 동료분들 함께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민이 졸지에 찌질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5시 40분께 한 200명 있던 저희 경찰청 앞에 역사적인 아마 대한민국 집회 시위 역사상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본부 경찰청 앞에서 하는 응원 겸 경찰 장학저지 시위에 함께 계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 끝에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서대문역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마치 선초대로 반포대를 박차주신 경찰개혁 촛불 여러분들이 다시 경찰개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서셨습니다. 펜날을 들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안전하게 경찰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고 신선한 국민의 지팡이 경찰 여러분 힘내시라고 응원과 박수 주세요. 국민의 지팡이 14만 경찰 응원합니다. 민중의 지팡이 대한민국 경찰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들이 뭔데 판사회의는 괜찮고 검사장회의는 괜찮고 경찰들이 행동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느냐고 얘기한 걸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이상민, 중대한 국가의 기업문이라고 표현한 윤석열 가만 둬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할 얘기 많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169석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무려 4만이 넘는 의원들이 회의기가 탄핵하는 옆으로 올라가 미적거리고 주춤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탄핵에 미적거린 사람들 저희가 누군지 다 압니다. 총선 때 다 시켰습니다. 금배지는 못 따랐지만 금배지 단 사람들과 더 열심히 뛰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더 원력 지구당에서 열심히 뛰신 금배지보다 더 열심히 열렬히 맹간히 투쟁해 주시는 비대위원 김현정 위원장 수고합니다. 김현정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말살하는 경찰개혁 설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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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87년도에 민주주의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외쳤던 민주주의 독재타도, 그것을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드디어 20%로 주저앉았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우리 민생은 파탄나고 우리 서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경제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사적인 지인들을 채용하고 친척들을 채용하고 또
내각들을 자질도 되지 않는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탈북 흉악범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마치 북한의 인권을 그렇게 두둔하는 것이냐 중등무리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 정부 우리가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퇴진해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주했던 그런 흉악범들의 인권이 아니라 바로 31년 전 박정철 고모치사 사건, 권인숙 성범죄 사건으로 후퇴되었던 그래서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청을 독립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인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상무에 할 권한이 없다며 시행령으로 인한 것은 명백한 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얼마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행안부는 절대로 경찰의 치안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결되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천노조의 파업 때 이상민 장관이 헬기 타고 현장에 가서 테러 진압대 투입하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것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벌써 수사지휘한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식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 내부의 많은 경찰들이 직장협의를 통해서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국회 경찰국 설치 반대 입법청원이 수십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서 힘을 보태주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식이 있고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를 메워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정치권은 반드시 해인권 위한 간헐소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정기적인 행위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민주주의를 살리려는 이 열정에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특별히 중요한 게 민주당에는 금배지를 단 169명, 범진보 180명도 있지만 비록 험지에서 금배지를 못 달고 현장에서 지구당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92명, 92명의 무려 지구당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더 좀 힘내시라고 큰 박수를 원해주십시오. 우리 민주시민들에게는 금배지를 달았다고 밀어주지 않습니다. 금배지를 안 달았더라도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금배지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금배지 몇십 개 단 국회의원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민주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이뤄냈고 참으로 억울하지만 민주당의 이상한 조치에 대해서 시끄러워질까봐 또 국민들에게 혹시라도 미혹하게 보일까봐 100만 번 선거우사 정신으로 양보하고 늘 촛불 시민들과 함께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자는 우리들의 촛불 언니 누님 최민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런 자리에 나오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한 여론조사에서 고금리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에서 과반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오시기까지 또 나가야 돼?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테고, 도대체 민주당은 대통령 만들어 달래서 대통령 만들어 주고 지방선거 때 압승 몰아주고 그것도 안 되고 국회의석이 모자라서 개혁 입법을 못한다고 해서 180석을 몰아줬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제가 역사학과 출신인데요. 계속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직진으로 발전하지 않는구나. 역사는 늘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하는구나. 1보 후퇴, 2보 전진의 정신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1987년 1월 저는 말지 기자였습니다. 이미 말지는 1986년 9월에 보도 지침 50 정권에 소름 끼치는 언론 장악 실상을 말지 특집호로 출판하여 조직이 풍비박산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면 안기부 직원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김태홍, 신홍범, 김주원, 해직 언론인 선배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때 우리 선배들이 당했던 소름 끼치는 고문, 자행됐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1987년 1월 대학교 2학년에 앳된 박종철 군이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6월 항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말지의 보도 지침 특집호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긴 두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민주화 운동하거나 학생 운동한 사람만 고문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현장을 누비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납북 어부들입니다. 정말 납북 어부들은 어업행위를 하다가 경계 수역을 넘어서 북한에 피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가서 상상 초월하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1980년대도 아니고 2022년 7월 채널이 쫓겨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다시 또아리를 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시계가 1980년으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인 납북 어부까지 데려다가 간첩 조작하고 소름 끼치는 고문을 했다는 것은 만일 경찰국이 잘못 운영되면
또다시 소름 끼치는 고문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일부 경찰에 넘어가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하여 민주적 통제를 하면 됩니다. 왜 윤석열 정부 내각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경찰을 통제하려 합니까? 맞습니다. 길이 있는데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지율 28%. 그리고 경찰청 안에 경찰국 두는 것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50% 이상의 국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에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시민과 함께, 시민과 편먹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기려면 DJ처럼 때로 담대하게 도전해야 하고, 이기려면 노무현처럼 때로 온몸을 던져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기려면 이해찬처럼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고 검토해 공천해야 180석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 야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더 중요한 건 팔로우십이기 때문에 선명한 당대표를 보좌하고 지킬 수 있는 최고위원이 수석, 차석 최고위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치읓자 들어가는 후보, 비읍자 들어가는 후보. 여성의 경우는 이낙연계 아닌 그나마 중립인 시읒자 들어가는 후보. 맞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위원회 보내주십시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최민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최민희. 제가 요즘에 공중파에 올해 대선 끝나자마자 잘려서 이제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진행을 할 때마다 일부러 최민희 의원이라 하면 거의 다 이해하시는데 간혹 100분 중에 한 명이 노정열 씨 왜 전자 안 붙여요? 최민희 전 의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자 안 붙일 거예요. 3선, 4선, 5선, 6선, 7선하고 국회의장, 부의장 헤쳐먹는 놈들보다 그때쯤 없지만 늘 시민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 최민희가 우리의 현직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방송에서 실수가 아니라 전자를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더운데 이상민, 윤석열 때문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하도 쳐가지고 팔목가지가 약간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팔목가지가 다친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님 동수 곽동수. 반갑습니다. 가기 전에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는 노정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은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올라왔는데 보는 순간 막막합니다. 순서를 짜도 천하의 최민희 의원님 뒤에 저를 집어넣어서 이건 분명한 음모가 분명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1번! 저는 요즘 들어서 청소하는 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우리는 비교적 깨끗한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전을 무시하고 원자력을 다시 복구시키자는 정부가 들어오고 온갖 구석구석 권력이 있는데
검사들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찰 장악, 우리는 주로 경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중해야 될 정확한 단어는 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에게 겁이 나는 곳들, 공정거래처, 금융감독원에 검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울 수 있는 온갖 곳에도 검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검사가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건 검찰공화국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장악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한때는 민중의 몽둥이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없던 죄도 만들고 끌고 가고 직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경찰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맞춰서 이제 35년 동안 꾸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이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진짜 장악의 목적이고, 이들은 경찰을 손에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 권력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립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흔히 중립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중립을 보장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 내에서 성과를 이뤄내서 민주주의의 듬직한 기둥으로서 잘 커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내에도 여전히 정치 경찰이 돼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반으로 쪼개서 그들끼리 싸움으로 만들고, 그래서 경찰은 통제가 안 되니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가 직접 보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경찰을 장악하려는 음모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땅에 붙이고 정치평론하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을 뿐더러 과연 이걸 꺾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여중생 여고생들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섰고, 그들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세계 민주주의 어디에도 없는 평화로운 탄핵을 했던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악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 권력 가운데서 네,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의원님. 이번에 컷오프 통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의 미추홀초의 TV입니다. 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네. 지난 몇 년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해서 서초동 검찰청을 갔었고, 여의도 광장 앞에서 민주당사 앞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금요일 저녁에 불금으로 즐기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경찰국이 웬 말입니까? 무언가 설득해야 된다면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비유를 쓰고 어떤 말로 설득을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오늘 아무 준비 없이 올라왔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도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그 대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봐주시는 시민들이 있기에, 그죠?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고 시민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전국의 경찰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으십니까? 젊음을 바쳐
제대로 된 민중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호해온 여러분의 노력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의 입김으로, 일부 왜곡된 정치 경찰의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걸 놔두지 않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경찰 장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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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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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날은 더 더워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아마도 저 많은 정치인들은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조용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셨던 이 절실한 마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경찰만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권력을 사실상 손에 넣었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경찰마저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놔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장악을 반대한다. 이상민 하나만 탄핵해서는 될 거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 포인트를 쌓고 있지만 포인트가 만점정립된다고 자동 탄핵되는 건 아닙니다. 꼼꼼하게 기억하고 이들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모든 현장에 나와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더운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수 사장님. 손목이 빨리 낫길 바랍니다. 그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대문역에서 나와서 대한민국 집회 역사상 경찰 핵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정상화를 외쳐주시는 민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론 유튜버님들은 잠깐 각도를 돌려서 우리 시민을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도 타기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앞에서부터 서대문역 끝까지 이상민 탄핵의 파도 출발! 윤석열 퇴진의 파도 출발! 이상민 탄핵의 파도 출발! 윤석열 퇴진의 파도 출발! 외쳐보겠습니다. 이상민을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상민을 윤석열은 고맙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과 더불어 대한민국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거리에서 의정활동으로 이번은 퐁당 삼선 의원인데 5선급 의원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8명 가운데 이상민 탄핵과 한동훈 퇴진과 윤석열 퇴진위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을 저희가 수석, 차석, 1, 2, 3, 4 등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아마 수석이 될지 차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원대표 정청래. 당원대표 정청래. 당원대표 정청래.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저도 말 좀 할게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요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따르는 자 흥할 것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 망할 것이다.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하듯이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할 것이다.
저는 87년 6월 항쟁 세대입니다. 당시 전두환이 호헌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고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유체 국민의힘 10,000명 모아서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겠다. 이것이 호헌 조치의 핵심입니다. 그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그 거스릴 수 없는 민심에 역행하다가 결국 전두환의 뜻은 꺾이고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투표를 쟁취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때 경찰청은 경찰청이 아니었고 치안본부였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치안본부입니다. 정권의 하수인 치안본부에서 경찰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가자. 그래서 많은 경찰과 많은 시민과 민주주의 세력이 결국 노력해서 오늘날의 경찰청이 탄생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다시 경찰을 좌지우지하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결국 망할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경찰청 본청 앞에서 이 보도블록 앞에서 여러분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민주화 자유화, 경찰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경찰 호송버스에서 엄청 군합발로 짓밟혔고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수많은 폭언과 폭행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경찰을 선천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찰 개인의 못된 경찰의 짓이었고 정권의 밑에서 정권의 아부와 굴종을 할 수 없었던 경찰로서 구조적인 모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던 그 경찰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것은 경찰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권의 발 아래서 정권의 아부하고 굴종을 하는 그런 경찰이 아니라 자주적인 경찰, 자율적인 경찰의 독립을 우리는 요구하기 위해서 경찰국 반대를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줄 때 경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자주권을 확보하는데 경찰부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경찰 일선 경찰서장 회의, 이것이 징계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도 징계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됩니까? 이걸 보고 저는 검노경불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인가? 오늘 윤석열 지지율이 드디어 20%로 진입했습니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어쩌면 10%대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제가 모든 글을 쓰면서 마무리했던 말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이겼습니다.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정권 반드시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의 회기를 상징하는 경찰국 설치는 결국 끝내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경찰부터 스스로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시고 우리 국민과 시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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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우리 정청래 의원님 학생운동할 때 그 소위 닭장차에서 분합발로 짓밟히고 검찰 수사받다가 폭행과 폭언, 아마 우리 개딸 양아들 분들은 거의 못 겪으셨던, 그러나 저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경찰들이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우리 국민들을 폭압적으로 대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87년 촛불을 들어서, 그 당시에는 촛불 대신에 넥타이 부대들의 함성이었고요, 또 우리 대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돌멩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열망을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앞에 우리 선배님이 요 뒤에다가 윤석열 지지율 28% 탄핵 이렇게 썼습니다. 정봉주 의원.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한 20년째 여러분들과 큰 집회는 함께 외쳤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돼 보이는데 민주주의가 뭔지, 헌법이 뭔지,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뭔지 알려주려고 초등학교 아이를 조기교육 참교육 현장으로 데리고 온 어머님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마 저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아마 정상화된 경찰을 보고, 아 그때 엄마 아빠와 함께 이모 삼촌과 함께 경찰 정상화를 외쳤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요번에 오실 분도 제가 전자를 뺍니다. 우리 정씨 집안에 정청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봉주 정봉주 의원도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봉주.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제가 저 뒤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제일 끝에서도 잘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무척 더운 날인데 또 오늘 갤럽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28%.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로 행복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인데 뭐 그렇게 행복해하느냐. 다음 주에는 이제 20% 무너지고 10%대로 갈 것이다. 석열이 형한테 부탁드리는데 좀 천천히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려면 정신없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좀 줘라.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경찰본부죠? 저는 아버님이 경찰 출신입니다. 6.25 때 실제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올 때 그때 당시에는 경찰들이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인민군들하고 싸웠던 경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집단에게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총을 싸운 자들이 있느냐. 나는 그런 경찰 집안의 자식이고 자랑스럽게도 우리 아들은 의경까지 지냈다. 진정한 경찰 집안이다. 경찰청 가족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중랑경찰서에서 경호회장을 12년 지냈습니다. 진정한 경찰 가족입니다. 힘내십시오. 14만 경찰 일선에서 종사하는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가족까지 경호회까지 200만 300만 경찰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서 위임된 바도 없고 법률로 위임된 바도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행정부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아야지. 대한민국의 장관은 책임 부서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사에 관여를 한다든지 하는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34조를 보게 되면 행정안전부, 행안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34조의 1항을 보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치안을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991년에 여러분 1987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치안본부가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넘어가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영원히 너희들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치안에 관여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34조 6항을 보게 되면 행정부는 치안 사무를 관정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을 보게 되면 경찰청법을 따로 둬서 경찰청은 이러저러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치안 업무에,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는데 경찰국을 두면서 치안 업무에 관여하겠다? 헌법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180명, 민주당의 우호적인 의원까지 180명 의원들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대단히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경찰청법을 보면요, 14조에 경찰청장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요, 경찰청장조차도 심지어는 일선 수사에 직접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일선 수사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경찰국을 통해서 일선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한단 말입니까? 경찰을 쥐고 흔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안 됩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경찰법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이 아주 중대한 국가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생길 때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둡니다. 그것조차도 국가수사본부를 설립을 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수사를 관여합니다.
어떻게 경찰청장도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34조 6항에 간단하게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찰국 설립할 수 없다.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을 단 한 줄 넣으면 그날부로 경찰국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찰국을 설치해서 반민주적 행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시다. 왜 경찰국을 설치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수사에 직접 관여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를 명령하고 지시해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설치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지방청장이 바뀌면서 바로 며칠 안 돼서 법카슨 129군데 식당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인사해서 이재명 의원의 행위 하나하나를 끝까지 수사를 직접 관여 개입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유이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를 그대로 놔두고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장모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통제할 수 없으면 장모에 손을 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손을 대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누가 수사했습니까? 경찰청 광수에서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다가 증권거래소 증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하자 6개월 동안을 졸랐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뭉개고 저렇게 뭉개고 캐비넷에 쑤셔놓고 가방에 쑤셔놓고 6개월 동안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서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못하고 김건희가 돈만 빌려줬는지 직접 관여했는지 8년 전에 벌어진 일을 결국은 검찰에 눌러서 수사를 못합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그냥 놔두게 되면 윤석열 가족의 수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똥물이 터질지 무슨 불똥이 터질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5천만 국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이재명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우리는 너희들에게 28%에게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법률은 한 번도 그런 권력을 위임한 바 없다 라는 함성을 외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경찰 가족 여러분 믿으십시오. 개딸들이 있습니다. 양아들이 있습니다. 계모가 있습니다. 양삼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 시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당장 법을 바꿔서 경찰국 폐지하지 말고
이들의 만행이 이들의 헌법농단이 법률농단이 어디까지 되는지 지켜봅시다. 죽을 힘들더라도 이 만행을 온 국민이 할 때까지 조금만 더 투쟁을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봉주 의원님. 정봉주. 사력을 다하시오. 최민희 전 의원님, 사력을 또 다하시오. 정청래 의원님, 이동주, 가슴이 사실 찡했어요. 전 의원님이지만 저희가 늘 전자를 안 붙이고 이렇게 늘 존중하고 의지하고 기운이 빠질 때마다 우리 최민희, 정청래, 정봉주 정도라면 우리 편이고 국민 편이고 역사와 진실의 편이기 때문에 이상민을 탄핵하라! 아마 전당대가 한 달 남았지만 저희는 누가 어떤 입장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보 유튜버들이 실시간으로 다 분석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본선에서 이기고 싶거든 한 달 동안 한 달 걸리지 않게 우리 피 끓는 시민들의 국민의 명령을 잘 담아서 현직 의원들만 8명입니다.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걸 저희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보좌관들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영에는 박진영이라는 최고의 달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박진영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JYP 박진영입니다. 정봉주 의원님이 아버님이 경찰을 하셨는데요. 아마 연수로는 저희 아버님이 더 오래 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34년 경찰하다가 퇴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경찰은 안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 이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자들이 바로 총칼 들고 쿠데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총 들고 쿠데타 해봤기에 총만 보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충분히 민주화되었습니다. 그런 경찰들 14만 경찰과 100만 경찰 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된 14만의 경찰, 대한민국의 훌륭한 공무원들을 같이 일하고 같이 치안을 유지하고 같이 권력형 비리, 누군지 아시죠? 본부장 비리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데 경찰 공무원들과 같이 일할 자신이 없다면, 그 공무원들과 같이 나라를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물러나라. 공직사회를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내려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외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라. 물러나라.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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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영. 아니 근데 약간 이의제기 있습니다. 저 극악무도한 것들이 우리가 내려오라고 내려오겠습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영이 형, 저것들은 내려올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상민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개딸 양아들, 개이모, 양삼촌 고마운데요. 우리에게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정말 똘똘한 민주당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경주인데 사는 것도 경주고 오늘 경주에서 날라온 김경주 청년당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올라온
독립운동가 증손주 김경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31년 전 우리 시민분들이 없애주셨던 그 치안본부 같은 그 경찰국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유삼령 총경 대기발령 내렸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경찰 특공대 투입시키려 했었지요. 여러분,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과거 용산 참사와 여러 사건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경찰 특공대도 죽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 시도하려는 그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심판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를 30여 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저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역사는 다시 한번 역행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역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상민 탄핵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찰 장악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을 탄핵하라 해주시면 삼창해 주시고 경찰 장악 규탄한다 하면 삼창해 주십시오. 이상민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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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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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김경주 고맙습니다. 멀리 경주에서 온 독립운동가 후세원 김경주 화이팅! 아이고, 오늘 10개분의 민주시민들이 전원직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딸, 양아들, 또 대삼촌 따님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대선배님, 우리 민주당에 사실 수십 년 몸담으시고 늘 걱정해 주시는데 우리 송파에서 오신 성함은 본인이 소개한다 그러는데 저랑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조 선배님 오늘 마지막 영사로 모시겠습니다. 대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파에서 온 70대 깨시민 민주당 권리당원 조현환입니다. 제가 여의도 집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와서 집회만 참석하고 저까지 나서서 이렇게 마이크 잡을 일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집회만 참석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어르신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상민 탄핵 요건이 되니까 그 탄핵을 시키는 요구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세 분 당 대표 출마하신 세 분하고 최고위원 출마하신 8분이 이상민 탄핵 결의하고 상정해서 가결시키겠다 공약해 주시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동원돼서 이 땡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전에는 의석이 적어서 할 일을 못했다고 했고 의석을 180석이나 주니까 배불러서 못하고 배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이상민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타결하고도 남는데 이걸 역풍 불까봐 주저주저 한다 소리 듣고 정말 미치겠어요. 제발 우리 국회의원들 이번에 이상민 반드시 탄핵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 일일이 메모오시고 또 직관적으로 알아내셔가지고 그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은 다음 총선에 진짜 우리가 씨를 말려버립시다. 맞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말씀을 드리고 내가 갑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반드시 우리 차량으로 탄핵시킬 수 있으니 의원들도 그때 우리 당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가 많이 컸다는 거야. 내가 2살 어리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좋은데. 예, 선생님. 내가 진천구가 옛날에 한겨레 신문 하다가 미국 가고 일본으로 막 갔다 했거든. 내가 그런데 어디 가면 왜 변호사님 나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 앞장 쓰시니까 저희들은 따라갑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예. 너무 존경스러워서 예, 감사합니다. 세계 5년 다니면서 이복 다 했는데 저희가 이상민 탄핵을 한 예, 100번을 쳤는데 선배님한테는 감사합니다. 300번 예. 외쳐야 성에 차시나 봅니다. 이 절절한 마음 플러스 알파로 우리 청년 정치인 가운데 또 구본기 소장님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말로 마지막 연설을 모시겠습니다. 구본기 추억이 소장님. 생각나는데요. 이거는 어서 오세요. 지난번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했을 때, 박근혜 탄핵 시 촛불 우리가 집회를 했을 때 등장했던 그 등장물이 이름만 바뀌었네요. 네. 경찰 장악 규탄한다. 경찰공화국 아웃. 네. 이분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2자리예요. 네네. 윤석열 하는 게 지금 어딜 봐서 2자리예요, 그쵸? 지금 아주 많은 찬성했죠? 인생 파탄 직전인데 자기는 휴가 가겠대요. 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재유행하는데 각종 지원금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 거니까 화장로를 등설하겠대요. 이게 대통령이 아니고 무슨 저승에서 온 저승사자 같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못 먹어서 죽던가 병 걸려서 죽던가 화딱지 나서 죽던가.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는 독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경찰 장악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경찰국을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경찰을 왜 독립시켰습니까? 턱 치면은 억하고 죽는 세상을 겪어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다치고 고문당하고 죽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피로 쓴 그 합의문을 대통령이 내부하면 치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토론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실 거죠? 저 계속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구본기 소장 하이톤이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합니다. 2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1, 2부 진행을 했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거리 행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나면 좋겠지만 아무튼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자리 있을 때까지 떨어지길 바라면서 마지막 구호 외치고 일단 마무리는 늘 함께 해주시는 개딸 양아들의 대표 우리 박가리 운동본부의 정민정 실장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고 이 딸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네. 헌법 위반, 오늘 법률 아주 위반, 장시간 민주당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은 아스팔트 위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를 외치며 많은 현직 의원, 전 의원들 나오셔서 축하 연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 앞으로 커다란 물결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간 네, 여러분 서대문역 오늘 정말 많은 경찰청 분들이 앞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정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경찰국 함께하니까 신설 더 많은 반대 분들, 집회 더 영상 많은 목소리가 오늘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미키올체 TV가 구독자 수 215명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1000명이 되려면 실시간 방송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뛰어서 구독자 수 달성하고 꼭 실시간 방송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200명 정도 왔었는데 오늘은 정말 상상 이상의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구호를 외치는 것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대를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은 마음속에 왔을